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Yeah, yes. it's really hot here. We're not used to it in Yeah, we're Belgium. not used to it, so it's very warm. Professor was Eugene. We've seen him go very viral online, so it was very nice to see them live. 전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최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받고도 잼버리 부실 대응을 낳았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조직위와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할 역량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코리아 잼버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 모두 우리 국민 혈세입니다. 약 6년간의 준비 기간 중 5년의 기간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2022년에 398억 그리고 올해 617억이 네, 잼버리는 끝났지만 진짜 책임 공방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적반하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상범 의원님께서 좀 과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이번 잼버리 대회는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회로서 국가 행사로 치러진 것이었거든요. 이런 행사를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두었고 총괄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한덕수 총리가 전체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개영식을 저희가 첫날 이번 잼버리 대회 첫날을 떠올려 보면 개영식 날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던 대통령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파행을 거듭해서 마무리는 훈훈하게 또 K-팝 콘서트로 잘 마무리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의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이번 대회를 두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책임 있는 여당에서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번에 잼버리 대회는 대한민국의 어떤 총체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이제 그 정부까지 나서서 총체적으로 그 왔던 잼버리들이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K-팝 스타들도 어찌 보면 본인들의 이렇게 헌신과 노력으로 그 수만 명의 어떤 전 세계에서 온 잼버리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공연이고 공연 장소가 바뀌고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들에게도 아마 평생에 남을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분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줘서 잘 보냈다. 이런 것들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야가 공방이 시작되는데 사실 저는 이걸 정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그리고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야가 이걸 정쟁으로 가다 보면 이 사실은 진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역대 여러 차례 그래왔잖아요. 예.
상대방에게 손가락질만 하다가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반사 조건 반박으로 뭐 무조건 우리는 잘 못하지 않았다, 니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예. 가게 되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에서는 2년 동안 조사위가 가동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대체 우리의 시스템에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그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번은 두 개의 정권에 걸쳐서 사실은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은 좀 덜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여야가 합심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정쟁만 벌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서 화살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잼버리 준비 기간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였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새 전 정권 씨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못 찾는다고도 하고요. 어디에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쟁으로 흐르지 말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 사태가 현 정부의 무능, 무대책, 대법, 무책임 이런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예. 거죠. 첫 번째, 주어진 권한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 있어서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이 대회를 치른 이후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대로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계속해서 전 정부를 탓하고 있는 여당이 정말 실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2년 차에 예.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회의 성격은 세계 청소년들이 야영을 통해서 그 교류도 하고 자신의 호연지기도 기르는 성격이 분명히 예. 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K-팝 스타들이 그나마 위안을 좀 삼게 해줬던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회 전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잼버리 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책임 공방에 있어서 저는 공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분명히 책임져야 될 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다뤄야 될 것이고요. 또 예. 감사원에서도 다뤄야 네. 되겠지만 이번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이 대회를 국제적 대회로 잘 치르자고 했던 결정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에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거기 제5조에서는 조직위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2조에는 이 정부 조직위의 최고의 총괄 책임자는 한덕수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 한덕수 총리가 최종 현장 점검을 갔어요. 가서 현장의 배수지나 폭염 문제 그리고 또 해충 문제 등을 잘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때 전라도 쪽에서는 이 부분에 배수 문제가 좀 있다. 더 추경도 해줘야 되고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러면 책임자가 누구인지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3월 달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보이스카웃 그 경험도 있고 해서 한국의 명예 총재로서 이번 대회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잘 치를 수 있게 전폭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이러면 대통령이 사과하셔야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진짜 정쟁으로 가는 건 원치를 않는데,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장관이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새만금에다 일단 그 뻘바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했으면 1,200억의 예산 중에서 실질로 거기다 시설비로 집행된 게 12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0몇 억 이게 전부 다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전북도와 부여에서 해외여행을 나간 게 99차례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데도 들어갔지만 대부분 거기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도대체 무슨 언론 보도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 가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서 예. 보고서 쓰고
그 돈 다 어디다 쓴 겁니까? 그리고 5년 동안의 준비가 37%예요. 평창올림픽 우리는 성공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그 전 정권에서 90% 이상 준비를 해서 넘겨줬어요. 아니 5년 동안 37%밖에 집행을 안 해서 그거를 넘겨주면 그 현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행위원장이 누굽니까? 전북 도지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직위원장들은요. 그 행안부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은 그냥 올 2월 달에 그냥 그 전체 국가적 행사니까 들어온 거고 예.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부여의원이시잖아요. 예. 처음부터 조직위원장으로 2대에 걸쳐서 다 했었어요. 근데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집행위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돈을 다 집행하고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정쟁으로 가는 건 원치 않지만 예.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서 자꾸만 현 정부의 탓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저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다른데 간략하게 좀 저도 부탁드릴게요. 전북의 예. 책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 조사해야 그럼요. 된다. 거기도 잘못되어 있는 뭐 그런 예산의 집행 과정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질타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171억 총 예산에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사업비, 조직 사업비로 들어간 돈이 거의 뭐 617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제일 처음에 퇴소를 결정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위생시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샤워 시설, 그리고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 지저분한 화장실이 문제였는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이 말씀드렸던 사업비에서 들어갔어야 되고요. 직전에 점검했다는 분들이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북도입니다. 전북도의 집행위원장이 그리고 거기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가 볼 거 아닙니까? 가 봐서 챙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맞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책임 소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과연 이것이 전북도가 그 새만금을 앞두고 20조 원 가까운 돈을 갖다 끌어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새만금이 있었던 건지, 새만금의 돈을 받기 위해서 잼버리 대회를 이용한 건지, 예. 저는 후자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전북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좀 이루시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뭐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이 글쎄요, 그건 뭐 지도부가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대미를 장식한 K-팝 공연은 안전하고 좀 무사하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SNS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보실까요? 네, 도와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잡고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남겼고요. 마지막 한 분이 떠날 때까지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잼버리 이번에 공연이 이제 뭐 일사후퇴 이후 최대 대피 작전이었다. 태풍을 피해서 지금 이동하는 게 참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공연에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늘어뜨려 보니까 12km나 됐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공연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뭐 민관 모두 힘을 합친 건 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그 부분은 저도 한숨을 내려놨다 할 정도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전 세계가 4년마다 유치해서 행사를 치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떠들썩하게 온 국민이 이 행사를 모두 다 책임지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 너무 잘했다, 뭐 칭찬이 많다, 뭐 이런 자랑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 전체의 행사의 주간 책임자인 분은 한덕수 총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나서 한덕수 총리의 사퇴까지도 밀어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자신 스스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뭐 헌재 판결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 국회에서 탄핵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후에
정부에서 보여준 모습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은 앞으로도 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세계 대회에서만이라도 잼버리 대회 이후의 성과와 평가 등을 통해서라도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지 밑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따라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뭐 바나나 껍질 빼라, 그리고 이제 변기 청소도 직접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시하고 챙겼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 최종 책임자가 지금 뭐 바나나 껍질 챙기고 자화자찬할 때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게 뭐 맞는 모습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절박감이었다. 이게 도대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총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총리까지 저러는데 뭐 이런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을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덕수 총리의 이번 위기 대응 능력이 매우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 본인만의 그 공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한 460여 명, 500명 좀 안 되는 분들이 왔었는데, 행사에서 아랍누리에서 예술 공연도 뭐 보여주고, 그다음에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또 현장에 찾아가서 공연도 해주고,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품도 보내주고라고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지자체의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국가 돈은 빼먹을 수 있다. 물론 행사가 생기면 이런 걸 빼먹을 수 있다. 보도가 나오지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 완공되는 계약을 도대체 몇 건을 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어떤 국고를 놓고서 밀고 당기게 하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 행안위 질의도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잼버리 공방이 이른바 엑스포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여러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죠. 그건 명확하게 해야죠.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외신을 보고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더 가디안,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든지 여러 외국 매체가 명확하게 이번 잼버리 때문에 2030 엑스포를 포함해서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 지난 9일 발언과 오늘 언론에서 해명한 내용까지 저희가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9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엑스포 유치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좀 단정적이긴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거는 뭐 저주를 퍼붓는 거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거든요. 제가 김한규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성급하거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분도 변호사, 법조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이번에 치렀던 그 세계 잼버리 대회에 그 우리 정부의 그 대처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단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언론에 그 방송에 나와서였겠지 하긴 했지만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뭐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이 발언을 두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발언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얘기가 앞으로 엑스포 유치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한 부분의 경고성 발언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엑스포 대회는 이번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대규모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까지 외국의 그 사절단처럼 나가서 이 엑스포 대회를 홍보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부산
부산 엑스포라는 것은 지명만 따라져 있던 것뿐이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는 그런 대회 아니겠습니까? 헌데 찬물이 끼얹어졌다라고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이번 잼버리 대회의 성과였고 결과였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공격이 심한지 그냥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서 잘하겠다라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말꼬리 너무 잡는 거 아니냐, 가혹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은 뭐 미래가 짧다라고 하면서 노인을 폄하했어요. 근데 저는 김한규 의원의 저 얘기를 들으면 저분은 국가를 폄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물 건너갔다 누가 엑스포 누가 표를 주겠느냐 그러면서 유치를 못하면 지금 정부 책임이다. 저게 저분의 본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가 안 돼서 그 책임을 지금 정부가 져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마음은 엑스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꺼리를 잡기 위한 그런 것처럼 들려요. 아니 이게 국가 폄하 아닙니까? 온 국민이 지금 엑스포를 11월 달에 어떻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잼버리 대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끝을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유례없는 멋진 그런 엑스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누가 표를 주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유치가 안 되면 현 정권 탓이라고요? 이건 너무나 정략적이고 이런 얘기를 지금 원내 대변인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분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그거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혁신위원장은 노인 폄하를 하고 원내 대변인은 지금 그 국가 폄하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펄펄 뛰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뭐 부산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 왜 침묵하냐 했는데 전재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뭐 단정적인 표현은 좀 유감이긴 하다.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것을 또 부산의 의원들로 한정 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엑스포 대회가 사실 부산 엑스포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 국가 행사로 또 치르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한규 의원이 발언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앞으로 엑스포 대회가 치러질 수 없는 것에 어떤 요인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과한 거고요. 김한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잼버리 대회를 평가하는 외신 보도를 보고 정말 이 사태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평가하고 우리 야당엔 원래 비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 정권이 잘하기를 위해서 비판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뭐 이후의 행보를 위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기능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까지도 완전히 뭐 무시해버리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질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키워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 감정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쟁으로 치닫지 말자고 하시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잼버리 대회를 완전히 전라도 잼버리 대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북만 계속해서 호통을 치는 모습, 또 이번 엑스포 대회는 부산 엑스포다라고 한정 짓는 모습, 이런 걸 지금 책임 있는 여당에서 할 모습은 아니죠. 어쨌든 뭐 엑스포는 부산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